안녕하세요, 임세봄입니다. 오늘은 자몽에이드를 그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려봤던 자몽에이드 그림을 오랜만에 꺼내보았는데요. 스케치는 미리 해놓았고요. 제가 준비한 키트를 구입하신 분이라면 자몽에이드 스케치 도안 위에다가 바로 채색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917번 노란색을 사용해서 작은 동그라미들을 반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약간 길쭉한 모양의 동그라미가 되도록 그려주면 좋은데요. 이 작은 동그라미들이 규칙적인 모양으로 보이지 않도록 신경 써가면서 각 칸들을 채워 넣어줍니다. 색깔을 바꿔서 1002번 주황색으로 한 번 더 반복해서 자몽의 작은 알맹이들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이때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길쭉한 동그라미 모양을 반복해 주는데요. 처음에 그렸던 노란색도 함께 보일 수 있도록 사이사이를 비워가면서 알맹이 모양을 그려줍니다. 주황색으로 알맹이 모양을 다 그렸다면 이번에는 921번 다홍색을 사용해서 한 번 더 반복해 줄 거예요. 만약에 색연필이 뭉툭하면 선이 두껍게 그려지기 때문에 자몽 알맹이의 모양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색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서 얇고 강한 선들로 길쭉한 동그라미가 그려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번에는 자몽 껍질 부분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몽 알맹이에 사용했던 색상을 똑같이 사용할 건데요. 917번 노란색으로 가장자리 부분을 진하게 칠한 다음에 안쪽으로 연하게 풀어서 그라데이션 해주고 있습니다. 음료 속에 있는 자몽의 경우는 각 과육의 사이에 얇게 비워둔 선 부분에도 노란색을 칠해서 음료의 색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음료 속 자몽 껍질은 노란색으로 밑색을 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002번 주황색으로 색을 바꿔서 아까와 똑같이 껍질 부분을 진하게 칠하고 안쪽으로 연하게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처음에 칠했던 노란색이 보일 수 있도록 주황색은 조금만 더 짧게 칠해 주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자몽 껍질에 923번 빨간색을 칠해줄 건데요. 마지막에 칠하는 색인 만큼 짧게 그라데이션 하기 때문에 거의 선을 그리는 것과 비슷하게 칠해주고 있습니다. 음료 속에 있는 자몽의 경우는 껍질에도 색을 칠해야 해요. 그래서 껍질과 단면의 경계가 되는 둥근 선을 그어주고 껍질 방향으로 그라데이션 하면서 색을 칠해줍니다. 이때는 오른편과 왼편을 진하게 칠하고 정중앙 부분을 밝게 남겨지도록 그라데이션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을 중앙 부분으로 연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미리 칠해두었던 노란색과 빨간색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중간색인 1002번 주황색을 칠해서 색감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칠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921번 다홍색을 사용해서 껍질 쪽에서 과육 방향으로 약간만 그라데이션해서 자연스러운 색이 되도록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자몽을 완성해도 괜찮지만 자몽의 과육색이 조금 더 붉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923번 빨간색으로 동글동글 그렸던 알맹이의 묘사를 한 번 더 해주어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허브잎을 칠해볼 건데요. 1005번 연두색을 사용해서 각 잎의 모든 부분을 칠해봅니다. 밑색을 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없이 적당한 톤으로 일정하게 칠해봅니다. 그리고 911번 초록색으로 각 잎의 중심이 되는 잎맥을 그려 넣었어요. 약간 둥글게 그렸거든요. 이때는 너무 진한 선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잎맥을 기준으로 한쪽 부분을 진하게 칠해줄 거예요. 줄기와 닿는 부분인 안쪽을 진하게 칠하고 잎의 끝방향으로 연하게 풀어주도록 합니다. 한 잎의 오른쪽 부분을 만약에 진하게 칠했다면 다음 잎은 왼쪽을 진하게 칠한다든지 이렇게 교차해서 한쪽만 진하게 칠해 줄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 규칙적인 모양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은 912번 연두색으로 칠해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줄기와 닿는 안쪽 부분을 진하게 칠하고 각 잎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연하게 풀어주도록 합니다. (911번) 초록색을 한 번 더 사용해서 각 잎의 중심이 되는 줄기를 그려서 허브 잎을 완성합니다. 석류 알맹이는 (923번) 빨간색을 사용해서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동그라미 부분을 밝게 남겨지도록 그라데이션 하면서 칠할 거예요. 이 동그라미 부분은 각 알맹이의 오른쪽 위 2시 방향이에요. 이 부분을 연하게 남겨가면서 나머지 부분은 진하게 칠해지도록 해줍니다. 이번에는 1030번 짙은 빨간색으로 바꿔서 밝은 부분의 반대 방향인 왼쪽 아래 7시 방향이 가장 어둡게 표현되도록 칠해줄 거예요. 이 부분을 진하게 칠한 다음에 사방으로 연하게 풀어서 미리 칠한 빨간색과 잘 섞이도록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이어서 928번 분홍색으로 얼음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서리들을 둥글게 그려주고 얼음 안쪽은 왼쪽 아래 7시 방향 부분을 칠해주도록 합니다.
사방으로 분홍색을 풀어서 경계선이 남겨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각 얼음의 테두리가 되는 이 부분을 진하게 칠하고 바깥 방향으로 연하게 그라데이션 하면서 칠할 거예요. 가장자리 부분을 진하게 칠한 다음에 바깥 방향으로 풀면서 칠해줍니다. 모든 얼음을 이 방법과 똑같이 반복해서 칠해주고 있습니다. 얼음 아래 부분에는 자몽에이드의 음료색을 표현해야 하는데요. 928번 분홍색을 아래 빈 공간에 모두 칠하면서 음료색의 밑색이 되도록 칠해줍니다. 그리고 음료 안에 담겨진 자몽의 경우는 음료 색깔로 인해서 자몽이 조금 더 진하게 보이거나 번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몽에도 분홍색을 같이 얹어주고 있습니다. 분홍색을 다 칠했으면 1030번 짙은 빨간색으로 음료 바닥 부분을 칠해요. 가장 아래를 진하게 칠하고 위로 연하게 그라데이션 하면서 풀어줍니다. 1030번을 어느 정도 칠했으면 923번 빨간색으로 바꿔서 1030번을 칠한 바닥 부분부터 분홍색과 만나는 부분에도 위로 길게 칠하면서 더욱 색깔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몽 과일 위에도 빨간색을 칠해서 음료 속에 자몽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음료색을 얹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921번 다홍색으로 바꿔서 빨간색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도록 더 위로 길게 그라데이션 하면서 칠해주고 있습니다. (921번) 다홍색을 다 칠했으면 이번에는 처음에 칠했던 928번 분홍색을 한 번 더 얹어서 921번 다홍색이 잘 풀어지도록 해줘야겠죠. 이렇게 음료의 색감은 어느 정도 나왔고요. 이번에는 얼음 부분과 전체적인 음료의 색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음료는 양 옆을 가장 진하게 표현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921번 다홍색으로 유리잔 양 옆을 조금만 더 진하게 칠해주고 얼음을 표현한 사이사이에도 포인트가 되도록 곳곳에 진하게 칠해주도록 합니다. 각 얼음들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색을 섞어주는 거죠. 어느 정도 묘사가 되었으면 916번 노란색을 사용해서 얼음의 곳곳에 살짝씩만 칠해줄 거예요. 너무 많이 칠하지 않고 포인트가 될 정도로만 칠해주면 좋습니다. 유리잔 아래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923번 빨간색으로 아래 부분을 진하게 칠하고 위로 그라데이션 해준 다음에 935번 검정색을 사용해서 양옆 바닥 부분을 진하게 칠한 다음
중앙을 향해서 연하게 풀어주도록 합니다. 음료 윗부분의 경우는 928번 분홍색을 사용해서 음료가 담겨있는 표면선을 둥글게 먼저 그려준 다음에 그 아래 음료 부분을 분홍색으로 칠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921번 다홍색으로 바꿔서 윗면 아래 부분을 가장 진하게 칠하고 위로 연하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분홍색과 섞일 수 있도록 칠해주고 있습니다. 923번 빨간색으로 유리잔 앞쪽에도 음료가 담겨져 있는 표면선을 둥글게 그려주었고요. 흰색 펜을 사용해서 이 빨간 선의 바로 윗부분에도 줄을 한 번 더 그어서 표면선을 한 번 더 강조해줍니다. 그리고 음료 곳곳에 크고 작은 동그라미들을 그려서 기포를 표현해주도록 합니다. 음료 윗면의 얼음은 흰색 펜으로 스케치하듯이 모서리를 둥글게 그려서 완성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